WWF 북극곰 모피 거래를 촉진했다는 조사 결과로 이에 후원자들은 기부금으로 동물 착취를 지원하다니 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환경보호단체 세계자연기금 WWF가 북극곰 모피의 국제 거래를 사실상 지원해왔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2년간의 심층 조사를 진행한 영국 가디언은 WWF가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정책을 내세워 북극곰 모피의 국제 상업적 거래를 허용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WWF의 이 같은 방침은 동물 보호를 위한 관리된 사냥을 일부 인정하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보전론자들은 사냥꾼이 비멸종 동물을 사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대가로 보호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 전체적인 종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WWF가 북극곰 보호를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면서도 뒤에서는 북극곰 모피 거래를 허용하는 입장을 지지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후원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WWF 북극곰 모피 거래 금지를 반대해왔습니다. 가디언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북극곰 상업적 사냥을 허용하는 유일한 나라는 캐나다이며 매년 300장에서 400장이 북극곰 가죽이 해외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이 북극곰 가죽 한 장의 가격은 최대 6만 달러 약 8천만 원에 달하며 주로 중국 시장에서 의류나 러그 깔개 용도로 판매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WWF가 이 같은 상업적 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는 점입니다. 가디언은 WWF가 2010년과 2013년 CITES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북극곰 모피의 국제거래를 금지하려 할 때 이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도 북극곰 개체수 데이터가 국제 모피 거래를 전면 금지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캐나다에서의 제한적인 사냥을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원자들의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WWF가 공식 웹사이트에서 북극곰 입양 캠페인을 운영하며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WWF 홈페이지에서는 100달러 약 13만 원을 기부하면 북극곰 인형, 공식 입양 증서, 북극곰 사진카드 등을 제공하는 후원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유명 환경운동가 크리스 페켐은 WWF는 후원금을 모을 때는 북극곰을 내세우면서 정작 그들의 모피 거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역겹고 위선적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냥과 보전의 딜레마, WWF는 어디까지 허용할까요? 이번 논란은 단순히 WWF가 북극곰 모피 거래를 묵인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보호단체가 사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WWF는 오래전부터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일부 동물에 대한 제한적인 사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정책은 보전 사냥 컨서베이션 헌팅 또는 지속가능한 사냥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WWF는 사냥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냥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WWF가 용인하는 합법적 사냥의 조건은 개체수 조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일부 동물은 자연적인 포식자가 부족하거나 서식지가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개체수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리형 사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코끼리 개체수가 급증해 서식지를 파괴하고 다른 야생 동물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WWF는 이러한 경우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면 제한적인 사냥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할 경우입니다. WWF는 사냥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이 해당 지역, 사회와 보전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사냥을 통해 얻은 수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이를 통해 동물 밀렵을 줄이고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다면 일부 사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나미비아와 짐바브웨에서 운영되는 커뮤니티 기반 천연자원 관리 프로그램 CBNRM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사냥으로 얻은 수익을 교육, 의료, 야생동물 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개체수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WWF는 사냥이 특정 종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개체수 조사 결과 멸종 위험이 크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냥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WWF는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개체수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사냥이라면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WF의 입장은 과연 정당한가입니다. WWF는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북극곰뿐만 아니라 코끼리, 하마, 기린, 코뿔소 등 여러 동물에 대한 보호 등급 상향 조정을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가디언의 조사에 따르면 WWF는 2022년 CITES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 회의에서 나미비아의 흰 코뿔소 보호 등급을 부속서 거래 전면 금지에서 부속서 일부 거래 허용으로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WWF의 입장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WWF가 주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냥이 실제로 동물 보호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보호 단체들 사이에서도 사냥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WWF의 정책에 대한 주요 비판은 사냥이 동물 보호보다 산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WWF가 주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냥이 이상적으로만 운영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업적 목적의 트로피 헌팅, 전리품 사냥으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냥은 정말로 개체수를 조절하거나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돈 많은 사냥꾼들에게 희귀동물을 사냥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사냥 관광, 서파리 헌팅 산업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많은 동물이 보전을 명목으로 부유층의 사냥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사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WWF는 사냥이 동물 개체수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사냥이 오히려 개체수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피 헌팅을 위해 건강한 수컷 개체가 집중적으로 사냥당할 경우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고 개체수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밀렵과 합법적 사냥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WWF는 엄격하게 관리된 사냥만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합법적 사냥과 밀렵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WWF가 보호 정책을 완화한 나미비아의 경우 합법적 사냥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 밀렵이 증가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WWF의 모순된 행보로 후원자들의 분노가 큽니다. WWF는 북극곰을 비롯한 여러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면서도 일부 동물의 상업적 사냥을 인정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WWF는 북극곰 보호를 위해 후원금을 요청하면서도 실제로는 북극곰 모피 거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로비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WWF의 입장에 반대하는 80여 개의 환경보호단체들은 사냥을 통한 보전은 결국 야생동물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뿐이라며 WWF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커지면서 WWF가 과연 야생동물 보호단체로서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WF의 정책이 동물 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